배당 투자자 대부분이 배당률과 월 배당에만 집중하십니다. 다음 달에 얼마의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될지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따라 하시면 배당 투자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주식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설명하는 4가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 미래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래 목표가 뭔지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제 미래 목표는 금융자산 10억입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입니다. 월 500만 원의 배당금입니다. 이런 목표는 개인의 미래 목표가 아니라 재정적 목표입니다. 미래 목표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상위 단계의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합니다. 미래 목표를 물었을 때 금융자산 10억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금융자산 10억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들어가면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숫자가 허구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 그려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방식을 꿈의 해상도를 높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금융자산 10억으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집 근처 목공 공방에서 목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나무의 숨결을 손으로 직접 느끼며 결과물을 만드는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10억이 있다면 내가 꿈꾸던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 목표를 세우시면 조금 뒤에 설명할 재정적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미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가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거나 본인의 노후에 어떤 삶을 꿈꾸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하실 것은 개인 재정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최소 생활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평균보다 넉넉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나고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돈을 적게 쓸 때는 얼마가 필요한지를 파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절대 크지 않았습니다. 부부이신지 싱글이신지 상관없이 금액이 월 150만 원만 있어도 된다는 부부도 계셨고 월 50만 원만 있어도 된다는 분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대출이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고 혹은 해외에 나가 주거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곳을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있었죠. 놀라운 점은 스스로 터득하신 점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위험, 고수익의 행동은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실패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에 실패했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스스로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첫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1달러 프로젝트를 시작해 봤습니다. 하루 1달러로 살 수 있는지를 한 달 동안 체크해 본 것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알거지가 되면 그걸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 본 것이죠. 그런 삶을 견뎌낼 수 없다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핫도그와 오렌지 30달러어치를 사서 한 달 동안 나눠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도의 전략을 해도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1달러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십시오. 개인 재정 목표를 정하실 때 최소 생활비를 먼저 정해 보십시오. 현재 월마다 나가는 지출이 500만 원이라도 필수 생활비는 5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기준으로는 생활비,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상환, 신용대출 상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생활비는 200만 원이더군요. 여러분도 반드시 최소 생활비를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재정 목표는 꿈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래 목표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방에서 나무를 만지는 꿈과 연결되어 있어야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구체적인 필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인터넷과 정보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도 있지만 평균이라는 함정,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액에 쉽게 현혹됩니다. 하지만 꿈과 연결되는 목표는 사회적 목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목표입니다. 순자산과 현금 흐름을 구분하십시오.
오늘날 한국인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순자산이 20억인 분도 생활비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순자산과 현금 흐름을 나눠서 생각하시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인플레이션 3%를 적용해서 매년 목표를 3%씩 인상하시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만의 북극성을 쫓아가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MDD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인의 MDD와 언더워터 기간을 알아야 보다 나은 투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MDD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MDD는 단순합니다. 한 종목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의미합니다. 지수 추정 ETF에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에 투자하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수 추정 ETF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무섭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적대적으로 돌변하는 시기입니다. 즉 마이너스 75%의 MDD를 가진다면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종목임을 인식하셔야 하고 그와 동시에 언론의 부정적이고 집중 포화적인 기사와 뉴스를 동시에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파이와 테슬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스파이는 전 고점을 금방금방 회복한 반면 테슬라는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크게 내려갔고 회복 기간도 길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 고점으로 돌아오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3일에는 마이너스 75.43%까지 하락했는데 전 고점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월 3일에 2,500만 원이 내 잔고에 남아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심드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노동하고 모은 1억을 실제로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재산이고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점점 하락하더니 내 1억이 마이너스 7,500만 원이 되어서 내 계좌에 2,500만 원만 남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이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아는 것과 종목당 투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실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더워터 기간도 중요합니다. 주식 초보자는 상승장일 때 시장에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락장을 맞이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얼만큼 하락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 구간에서 얼만큼 오래 머무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락장에서 테슬라는 언더워터 기간이 3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물 밑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잠겨 있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내 언더워터 기간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목표의 최소 생활비를 확보한 상태면 더욱 좋습니다. 주식에서 일부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 생활비가 확보된 상태라면 꾸준히 투자하실 수 있는 근육을 키우신 것이거든요. 저는 적절한 배당금이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3년은 적응하시고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도 해보시고 성장주 투자도 해보시고 개별주, 솔깃해서 테마주도 좀 해보시고 배당도 받으시면서 내 투자 스타일을 알아가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3년이고요. 제 경험도 3년이었고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3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랑 비슷합니다. 부동산 중개소 문턱 좀 밟아보시고 내 신용대출 한계도 확인하시고 DSR, DTI 파악하시고 은행금리 비교도 해보시고 동네 분위기, 전국 매매, 전세, 갭 차이의 분위기를 아셔야 수익률이 1%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 초보가 알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평생 주식 투자 안 하실 거면 모르겠지만 하실 거라면 차라리 돈이 없을 때 진흙에서 굴러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전액 투자에도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다 잃어도 일어나기 훨씬 쉽습니다. 월급 한 번 받으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을 몇 번 받아야 할까요? 150만 원을 5년 동안 투자해야지 9천만 원이 쌓입니다. 소액 투자라도 발을 담가 보시면 경험치가 쌓입니다. 반면 투자 시장 바깥에 계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절대로 알기 힘듭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1억을 잃고 배우기 vs 3년 동안 100만 원을 잃고 배우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4잔 값으로 3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 책을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책 광고입니다. 길벗과 협업했는데 표지를 미국 주식 히트맵으로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목은 월급쟁이 배당부자.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는 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주식 배울 때 힘들었던 건 뭐였지? 최대한 직접 경험했던 주식시장과 기초 지식 그리고 투자 방향에 대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사 은퇴 후 치킨집 사장님이 되긴 죽어도 싫었던 제가 다른 부업을 시도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결국 배당 투자를 선택했던 이유, 제가 주식시장에 6년 동안 머물고 배웠고 느낀 점들, 배당주와 성장주에서 방황했던 부적응의 시간과 실수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방황의 시간을 아껴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에 이 부분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편집자분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ETF나 종목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책 읽는 흥미를 잃어버릴 뿐더러 활용법을 모르면 의미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투자해보니 꼭 필요하거나 알아야 되는 종목이나 ETF는 20개 정도만 알면 노후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은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알아가시면 되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연령별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 투자의 핵심인 80대 20 배당 울타리 전략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배당 투자자의 포모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주식이 급격히 하락할 때도, 작년 10월 딥시커바의 기술주가 출렁일 때도,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 때도 저는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나의 미래 목표, 재정 목표, 나의 MDD를 정하니까 확실히 내가 투자할 종목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자할 종목이 줄어들었다는 게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추적하는 시간과 노력도 줄어드니까요. 이 방법들을 책에 적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은 없고 제 투자 방법도 모든 분들께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독자로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와 결이 비슷하신 분들에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주식 투자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금이 적어도 시간과 더해진다면 노후 준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 돈이 많아도 기초 지식과 생각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내 돈을 지키면서 포모를 피하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하시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절세와 증여 전략도 적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목차를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